Welcome, future scholars. 어서. 오케이. 고등학교 2학년 드디어 시작했습니다. 대수, 삼각함수,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부터 시작해서 개념 영상들 올라가도록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중간고사 때 1차 집필 때 선생님이 개념 영상을 미리 찍어주지 못해서 많이 미안해요. 근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1학년을 추가로 더 맡게 되면서 반을 분반을 했고 여러 가지로 우여곡절도 많았고 그래서 그러는 과정에서 선생님의 수업 퀄리티도 어느 정도 내려갔던 것도 사실이고, 그러면서 학생들도 많이 나가고 했는데, 선생님이 여유를 다시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스케줄이 좀 이제 제대로 다시 돌아가기 시작하는 기분이 들어서 이제는 학생들을 위한 개념 복습 영상 정도로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벌써 일주일이 지났잖아. 그래서 여러분들도 각자의 위치에서 아마 사인 코사인 법칙은 학교에서 진도를 좀 나갔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해가지고 적게는 일주일에 하나, 많게는 일주일에 한 2개 정도씩 개념 영상이 올라갈 거예요. 팔로우업 해주시고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할 거는 대부분의 학교들이 일단은 삼각함수 그래프까지는 시험을 봤기 때문에 이제 그걸 근간으로 해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오늘 설명할 거고요. 좀 영상이 좀 그래서 길 거예요. 잘라 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오늘 영상은 조금 길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수열 단원에서 등차 수열 한번, 그다음 등비 수열 한번, 그리고 시그마 관련된 거 한번, 수학적 균합법 한번 관련된 거 한번, 그거를 좀 조각을 낼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거는 그렇게 사이즈가 크지 않아서 좀 천천히 쉽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제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면 기본적으로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삼각비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사인 법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근간을 이루는 거는 외접원이거든요. 근데 외접원을 왜 활용을 하느냐 하면은, 이 삼각형이라는 녀석의 특성상 삼각형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반드시 외접원을 만들 수 있다는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각형이 만들어지게 되면요, 여기에다가 내가 어떻게 삼각형을 그리더라도 요것도 지금 보면 외접은 안 될 것처럼 생겼죠. 근데 막 강제로 그리려면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극단적으로 큰 둔각 삼각형이라고 할지라도 요런 거 실제로 여러분들 교과서 문제 보면 나오거든요. 요런 거 원의 넓이 구해라, 뭐 삼각형 넓이를 구해라. 그래서 사인 법칙은 요 외접원을 활용해 가지고 각색했다는 게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원에다가 대고 이제 여러 가지 증명 방법이 있는데, 일단 이제 증명하는 거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이제 예각 삼각형의 경우에 우리가 어떠한 이제 조합을 하게 되느냐면, 일단 아래쪽에 있는 변 BC는 고정을 해야 됩니다. 변 BC를 고정을 시켜 놓은 상태에서요, 여기에다가 A라는 점을 갖다 놓을 건데, 이 A라는 점은 원 위에서 자유자재로 어느 방향으로든 움직일 수 있게 해놓습니다. 근데 BC는 고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 각도와 마주보는 대변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혹시 이제 여러분들이 그 도형 그리는 순서가 익숙하지 않다면, 수학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도형을 그릴 때 꼭지점은 대문자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반시계 방향으로 알파벳 순서로 돌리고요, 그거를 각도로 잡은 상태에서 이 각도에 마주보는 애들은 그거에 해당하는 것에 소문자로 해가지고 표현하는 특징이 있어요. 이거 알아두면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룰을 깨버리면 사인 법칙 공식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왜냐하면 사인 법칙은 그 특성상 분모에다가 각도를 쓰면 그거에 똑같은 알파벳에 해당하는 변의 길이를 마주보는 것으로 세팅을 해놓은 게 기본값이에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A면 A, B면 B, C면 C를 기본적으로 고정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이건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 현의 길이를 고정을 시키고요, 현의 길이를 고정시켜 놓고 이 상태에서 꼭지점을 이쪽으로든 저쪽으로든 움직이게 되면 얘가 원 위를 움직이겠죠. 근데 중3 때 배운 걸 생각을 해보면, 중3 때 원주각을 그리더라도요, 하나의 호에 딱 일정하게 고정된 원주각은 그 각도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죠. 그죠? 그거를 활용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여기에 해당하는 A라는 각도와 여기 반대편에 마주보고 있는 대변의 A라는 변의 길이가 고정될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럼 얘가 고정돼 있으면 이게
요렇게 그것이 마침 그 삼각형을 가져가는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의 2배로 딱 고정된다는 속성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냐면 여기 가운데 그림을 보세요. 요 녀석 보면 지금 A가 B 사이에서 원의 중심 O를 딱 관통하게 지나가게 돼 있죠. 그러면 중3 때 배웠던 또 다른 그 내접 삼각형의 속성. 원에 내접한 삼각형은 이 녀석이 여기 이렇게 중심을 관통해서 지름을 지나가게 되잖아요. 원의 지름을 빗변이. 그럼 거기는 무조건 90도가 되게 돼 있습니다. 요런 속성 있는 거 기억나요? 근데 그게 90도가 되면서 상황을 보게 되면 얘가 원을 이렇게 딱 지나갔어요. 근데 여기가 2R이죠 마침.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각도는 여기예요. 그리고 여기가 직각인 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면 거기가 직각이기 때문에 이게 원주각이 중심각의 또 절반이기도 하죠. 그것도 써먹는 거예요. 중3 거 정말 많이 써먹죠. 그래서 요 각도를 기준으로 봤었을 때 요 기준각 세이라에 대해서 빗변의 길이는 2R이지만 높이가 A로 설정됐죠. 그러니까 사인은 이렇게 잡는 거잖아. 뭐 이거를 세워서 그렇다 치면은 여기가 세이라고 여기가 직각이고 여기가 2R이고 여기가 A인 거죠. 이렇게 사인을 돌리니까 결국에 사인 A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2R분의 A인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여기에서 문자를 B의 B로 하든 C의 C로 하든 그 관계가 똑같다 이거예요. 그거를 사인과 코사인을 각각 부모 분자로 약분해 버려 가지고 이항에서 바꿔버리면 그거의 짝꿍으로 대응되는 각도와 변을 갖다 놓고 걔가 외접원의 반지름의 2배로 일치한다라는 게 나온다 이겁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요것은 외접원을 기준으로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인 법칙이라는 말의 힌트를 어디서 얻어내느냐면 외접원에서 얻는 거예요. 어떤 문제 상황에서 외접원이나 반지름 얘기가 나왔으면 아 얘는 사인 법칙을 활용하라는 거구나라고 그런 키워드로 알아들으셔도 돼요. 그런 트리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것 이외에 이제 A가 뭐 직각일 때도 있고 둔각일 때도 있거든요. 근데 뭐 크게 다르진 않아요. 직각의 경우는 되게 쉽습니다. 직각은 본질적으로 자기가 빗변에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를 했었어요. 직각의 경우에는 그냥 여기가 각도가 되고 이 각도가 지가 90도니까 사인 90도는 얼마예요? 1이죠. 사인 90도 1인 상태에서 그 빗변과 그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가 똑같으니까 A가 그냥 2R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별게 없어요. 그냥 이게 정답인 거지. 근데 둔각의 경우에는 조금 복잡한데 요거는 이해만 해두세요. 이걸 뭐 암기하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둔각의 경우에는 둔각을 만든 대상에 대해서 비교를 해야 되다 보니까 삼각형의 모양을 좀 뒤집어야 되게 돼요. 왜냐면 둔각을 이렇게 그리게 되면요. 둔각을 원으로 그릴 때 당연히 변의 길이가 긴 쪽을 안쪽으로 두고 그러니까 원의 중심에 가깝게 그렇게 두고 하게 되는데 내가 기준이 되는 꼭지점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이 둔각이라는 얘기는 바깥쪽에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얘를 어쨌든 원의 빗변이 본인 각도하고 연결되게끔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둔각이지만 이거를 위쪽으로 끌고 와서 자기 각도로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둔각보다 작은 90도를 둔각보다 작은 예각의 예시를 활용해서 입증을 하려고 하다 보니 이 도형을 반대로 뒤집어 가지고 위로 가지고 올라와야 돼요. 그게 조금 복잡합니다. 그런데 사인의 경우에 여러분들이 각 바꾸기를 했던 걸 기억한다면 사인의 경우는 두 각의 합이 180도면 값이 똑같은 특징이 있었죠. 왜냐면은 사인 함수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서 요 가운데가 180도고요. 이 180도를 기준으로 요 양쪽에 들어가는 각도는 0에서 알파만큼 가나 180도에서 알파만큼 빼나 y값이 똑같습니다. 이거는 지난 1차 집필 때 여러분들이 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되는 거죠. 각 바꾸기를 통해서 똑같은 쌀값을 가져갈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입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여기 안에 보면은 원 안에 이렇게 크게 내접 사각형이 만들어졌죠. 내접 사각형은 마주보는 두 대각의 크기가 몇 도가 되죠? 합이 180도가 돼요. 왜냐하면 다시 얘기하지만 원주각은 중심각의 절반이거든요. 반대로 말을 하면 중심각은 원주각의 2배가 됩니다. 그러면 이 A의 둔각에 해당하는 애가 이 각도에 해당하는 중심각이 어디겠어요? 이렇게 큰 애겠죠. 요게 이 A의 중심각이라고 한다면 반대쪽에 있는 A'의 중심각은 이 아래쪽을 현으로 두고 있는 이 녀석이 중심각이 될 거야. 근데 그 두 각의 각의 합이 360도죠.
근데 원주각은 중심각의 절반이니까 360도를 반으로 나누면 180도다 이겁니다. 그래서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을 마주보는 각의 합도가 180도라는 거 많이 쓰긴 하는데 뒷부분에 나오겠지만 그게 파트 3예요. 이건 파트 1이고 코사인 법칙이 파트 2입니다. 파트 3에 해당하는 내접 사각형의 경우는 이게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항상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대각의 합이 180도가 무조건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오케이? 네, 그런 거 얘기가 또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사인 법칙은 예제를 좀 들어봤어요. 그래서 뭐 별거 없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는 형태 추가 공식이 2개가 더 있는데 요거는 요 밑에다가 한번 여러분들이 적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요거 PDF 파일은 선생님이 아마 첨부를 할 것 같아요. 링크를 첨부를 해야 되는데 오픈 링크를 첨부를 해야 되다 보니까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요 자료를 받아서 볼 수 있도록 좀 만들어 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자, 하여튼간에 이 공식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연결짓는 게 2개가 더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각각의 변의 길이를 알고 싶으면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에다가 그 녀석의 사인 값을 구하면 됩니다. 이렇게 연계가 돼요.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여기 이제 뭐 B도 되고 C도 되고 다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사인의 경우에 지금 이게 비례식으로 연결돼 있지. 그러면 이 A와 A, B와 C의 사인 값이 만약에 사인 A 대 B 대 C가 일정한 비율을 갖고 있다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사인 A가 2분의 1이에요. 사인 B가 3분의 1이에요. 사인 C가 4분의 1이에요. 근데 얘가 이 R이라는 어떤 상수값으로 고정돼야 되잖아. 그렇다면 얘가 2분의 1에서 3분의 1, 3분의 1에서 4분의 1로 바뀔 때 분자는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분자도 똑같이 바뀌어줘야 돼요. 물론 이 각각의 부모와 분자 사이의 값의 관계는 이 R로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개별의 값을 가지긴 가지겠지. 그런데 사인 A와 사인 B와 사인 C의 값이 그 삼각형의 변의 길이랑 비례한다 이겁니다. 오케이? 자,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일단 공식을 써주긴 할 건데 공식부터 써볼게요.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가 A 대 B 대 C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 알겠어요?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요. 코사인은 모르겠지만 사인의 경우에는 이 각도 있죠. 가끔가다 여러분들한테 시험 문제에서 각도 A 대 B 대 C의 비를 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각도 A 대 B 대 C가 그거에 대응되는 변의 길이의 B랑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인 값이 비례한다는 거예요. 사인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조심하시고요. 만약에 A 대 B 대 C 각도 비율을 준 거잖아. 그럼 그건 무슨 얘기냐면 A, B, C의 비율을 다 합쳐가지고 삼각형 내각의 합이 180도니까 그 180도에다가 나눠달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A 대 B 대 C가 만일 1대 2대 3이래.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전체 각도의 비가 1대 2대 3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180도를 갖다가 얘네들의 합이 6이죠. 그럼 얘는 1당 30도의 값의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30도, 여기는 60도, 여기는 90도가 돼서 직각 삼각형이 나오겠죠.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사인 법칙은 됐습니다. 자, 이제 1부 끝났고요. 이제 2부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코사인 법칙 같은 경우에는 코사인 법칙은 조금 계산 과정이 복잡해요. 근데 직각삼각형으로 예를 드는 게 가장 손쉽습니다. 근데 일단 이제 증명 과정을 먼저 볼 건데요. 얘는 사실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형태로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단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은 것은 이 코사인 같은 경우 이제 예각으로 했었을 때 이 오른쪽에 하나의 예각에서부터 반대쪽에다가 대변의 수선의 발을 일단 내려주셔야 돼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건 뭐냐면 코사인 법칙은 피타고라스를 활용해서 그 값을 얻는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때 사용을 하느냐면 코사인은 일단 결과부터 먼저 보여줄게요. C제곱은 코사인 C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걸 이제 암기하는 방법이랄까? 이 코사인 법칙이 어떻게 파생됐는지를 이해하면서 암기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한쪽에는 변의 제곱이 들어가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각이 있을 겁니다. 그거에 코사인 값이 들어가요. 근데 이 둘은 어쨌든 문자가 같아야 해요. 그렇겠죠. 왜냐면 아까도 ABC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대변과 대각, 대각과 대변의 부호가 깔맞춤이 돼야 된다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그것 때문에 당연히 좌변의 변의 길이가 오고 우변의 대각이 오면은 같은 문자가 와야 돼요. 대문자, 소문자는 달라지겠지만. 그래 놓고 자기를 포함하지 않은
이 변의 나머지들이 어떻게 들어오느냐면 예를 들어 여기가 A다. 그럼 여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2AB 이렇게 들어오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여기서 보다시피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2BC 코사인 세타로 되는 거 보이죠? 2AB 코사인 C. 자, 그리고 요거를 한 번 더 확장을 하게 되면 요 코사인만 따로 값을 구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게 되면 이렇게 가져와서 코사인 C는 2AB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인데 여기서도 보면 자 코사인 C죠. 근데 얘를 갖다가 외울 때 어떻게 외우냐면 빼기 요 녀석의 대변되는 변의 길이는 제곱의 합으로 빼고요. 제곱으로 빼주고 나머지 이거에 관련 없는 문자들의 소문자를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랑 2AB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 코사인에 대해서는 여기가 플러스 보이는 게 특징이에요. 아까는 여기가 바깥에 마이너스 보였었죠. 이렇게 외워두시면 좀 편해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좌변에는 변의 길이가 들어와 있고 우변에는 각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요 마주보는 변과 각도 사이에서 어떤 모종의 피타고라스 성질이 항상 성립한다. 요거가 코사인 법칙의 기초예요. 그리고 코사인 법칙을 활용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어떤 도형 삼각형에서 각도가 주어져 있지 않아요. 근데 내가 각도를 구해서 뭔가를 해야 한다 라고 할 때 코사인 법칙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 2부에서 얘기하는 코사인 법칙은 이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코사인 값을 구한 다음에 예를 들어 코사인 값이 5분의 3이 나왔어. 그럼 이거는 피타고라스로 쓰게 되면 빗변이 5일 때 밑변이 3이란 얘기인 거죠. 그럼 높이가 4겠지. 그럼 이걸 가지고 사인이 5분의 4다. 뭐 탄젠트가 3분의 4다. 이런 것들을 파생적으로 구하기 위해서 코사인 법칙을 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뒤에 가서 그 예시들을 볼 거예요. 또 그리고 조심할 게 하나 있다면 코사인과 사인은 부호가 다를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각 그 동경에서 보게 되면 1, 2, 3, 4분면에서 얼사탄코라 그래가지고 여기에는 사인이 양수가 들어오지만 코사인은 음의 부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코사인이 음의 부호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쓰시면 돼요. 사인 법칙은 어차피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이기 때문에 이 동경이 180도, 즉 2, 4분면을 넘어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항상 180도라고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인은 무조건 양의 부호를 갖지만 코사인은 둔각의 경우에 음의 부호를 가질 수 있다. 음의 부호를 갖는다. 이렇게만 조심해서 알고 있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증명하는 거 간단하게 볼 건데 코사인의 경우는 이제 내가 관심 있는 각도에 있는 꼭지점에서부터 마주보는 대변에다가 수선의 발을 그어야 돼요. 내려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변의 길이가 A겠죠. 이제 이렇게 해놓고 이제 무엇을 할 거냐면은 피타고라스를 쓸 건데 요거에서 조심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어요. 피타고라스는 옆에 보는 쪽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옆쪽을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밑에 보면 C제곱을 구하는데 AH제곱이랑 HB제곱 하게 되어 있죠. 물론 좌변으로 할 수도 있어요. 좌변으로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아마 우리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없을 겁니다. 이게 그 다른 그 이제 개념서 조금 심화 개념서에 보게 되면 이거를 세 가지 케이스로 놓고 요거를 갖다가 증명을 하는 게 있어요. 원래 증명이 더 있어요. 이거 말고도. 근데 그거는 오늘 시간 관계상 거기까지는 디테일하게 가지는 못할 것 같고 그냥 코사인 법칙 본질적인 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이 직각삼각형 오른쪽에 만들어진 AHB 있죠. 여기에서 요 C의 제곱이 결국엔 높이가 되는 AH의 제곱에다가 밑변의 길이가 되는 HB의 제곱의 합이랑 같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런 상태에서 이 CH의 길이를 뺀다면 HB는 결국에 저 CH의 길이를 A에서 빼버리면 되는 거죠. 이 전체가 A야. 근데 거기서 CH의 길이를 빼버리면 HB의 길이만 남으니까요. 요런 상태에서 자, 그러면은 CH의 길이는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 바로 코사인을 써먹어야 되는 거니까 요 B를 쓸 건데 여기가 코사인 C가 되는 거예요. 코사인 C. 자, 그러면 B에다가 코사인 C를 곱하게 되면 밑변 CH의 길이가 나올 수 있겠지. 그죠? 그래서 요 CH의 길이는 B 코사인 C가 되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결과가 요렇게 들어온 겁니다. 근데 피타고라스니까 제곱이지. 그러니까 여기가 전체가 제곱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이제 써보면 AH의 길이는 또 어떻게 하느냐? AH의 길이는 요 B에다가 사인 값을 곱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높이니까. 그럼 B 사인 C의 제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얘가 B제곱
사인 제곱 C, 그다음에 더하기 전개 해볼게요. 이거 A 빼기 B의 코사인의 제곱이었었어요. 그럼 B 제곱 코사인 제곱 C 마이너스 2AB 코사인 C 이렇게 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 B제곱에 관련된 코사인 C 값들은 얘는 B로 묶을 수 있겠죠. 자, 1차 지필에서 배웠어요.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의 합은 항상 1이죠. 그건 뭐 거의 외우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없어질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인수분해 됐으면 B제곱으로 결정되고 A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C겠지. 됐죠? 자, 그러니까 그 예각으로 그려놓고요. 예각으로 그려놓고 여기서 직선으로 내렸을 때 반대쪽에 있는 얘를 보는 거야. 얘를. 요 녀석을 보고 증명을 하는 거예요. 오른쪽 사이드. 선생님 왼쪽 사이드는 안 돼요? 되기는 돼요. 왼쪽 사이드도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여기다 B를 갖다 놓고 여기 B죠? 그러면은 요 C에서 코사인 B 돌리고 그 다음에 C에서 사인 B 돌리고 그러면은 B제곱은 이 아래가 A였죠. 근데 A에다가 결국에는 요 빗변의 길이가 C였는데 C에다가 코사인 C를 곱해야 되는 거니까 코사인 C에다가 C를 곱하는데 거기를 A에서 빼야 되죠. 그래서 이 아랫변의 길이를 보게 되면 밑변의 길이가 원래 요거 길이만 보고 싶구나. 요거 길이만. 그럼 여기 길이가 결국에는 A 빼기 C 코사인 C의 C 코사인 B겠구나. 여기 각도 B죠. sorry. 여기가 B니까. 그럼 요 끝에가 B거든요. 꼭지점이. 그러면은 C 코사인 B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더하기. 요번에는 이 빗변의 길이가 C인데 높이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C의 사인 B의 제곱으로 돌아가겠죠. 이렇게 해서 해도 이제 B제곱은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AC 코사인 B 이렇게 나온다 이겁니다. 신기하죠?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요게 다른 형태로 가면 조금 복잡해져서 이 뒤에 있는 거는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가 코사인 법칙인데 요 코사인 법칙을 활용한 실제 예제풀이는 조금 뒤에 가면 나오게 됩니다. 예, 조금 기다려주세요. 자, 이제 세 번째 파트에서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를 해야 되는데 여기가 사실상 이 단원의 메인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요 단원에서는 결국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원래 중학교 2학년 때 배울 때만 하더라도 물론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때 도형의 넓이라는 거를 배우는 구하는 과정을 학습을 한 적이 있어요. 나무 막대를 이렇게 성냥개비로 무한대로 갖다 놓고 쫙 만들면 이 동일한 변의 길이를 가지고 있는 성냥개비가 만약에 10개가 모였다. 그러면 결국에 그걸 싹 합치면 걔의 넓이가 나오는 거죠. 요런 형질을 활용을 해서 이게 사실 적분하고 관련이 되는 건데 수직관계에 있는 두 변의 길이를 곱하면 모든 도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모든 도형의 넓이는 수직관계에 있는 두 선분의 길이의 곱이에요. 그런데 삼각형의 경우에는 그거 반절로 나눠서 2분의 1이 들어간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삼각형을 먼저 배우는 이유는 삼각형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도형의 최소 단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삼각형보다 더 단순한 도형은 없고요. 아무리 복잡한 형태로 생긴 모양의 도형이라 하더라도 삼각형처럼 조각을 내면 그 도형의 모양이나 부피, 겉넓이 이런 걸 다 분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되죠. 그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상황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중학교 1학년 때는 이제 밑변과 높이의 곱이 넓이라고 배웠고, 그건 이제 중1 때 한 거예요. 이해되죠? 근데 이거가 중3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수직 관계에 있지 않은 삼각형의 넓이도 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때는 수직 관계에 있어야만 구할 수 있었다면 중3 때로 넘어오면서 여러분들이 삼각비를 처음으로 접하죠. 그때는 둔각 삼각형이든 예각 삼각형이든 삼각형의 넓이를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고 배워요. 어떻게? 예각의 경우에는 수선의 발을 내려서 구하고요. 둔각의 경우에는 이걸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 맞은편 쪽에다가 확장선을 그어서 이게 높이니까 좀 제대로 그려볼까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그어가지고 수직을 만들면 요 높이만 알 수 있으면 되는데 여기 각도가 사인은 선생님이 다시 얘기하지만 사인은 180도 각의 합이 180도기만 하면 사인 값이 동일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걸 갖다가 120도나 아니면은 뭐 135도나 150도 이런 걸 줍니다. 왜냐면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특수각이라는 거는 기껏해야 30도, 45도, 60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180도에서 뺐었을 때 남는 각도가 120도에서 빼면은 60,
135도에서 빼면 45도, 150도에서 빼면 30도였거든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케이스에 대한 둔각 삼각형의 넓이만 구하는 거 배웠어요. 그게 뭐 조금 응용이 되면 복잡한 형태로 들어갔을 때 105도 같은 것도 있긴 있었어요. 105도요? 있었어요. 그러니까 105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했었냐면은 이거를 자를 때 이렇게 자르게 되면요, 이 105도가 45도 더하기 60도로 잘릴 수 있어요. 그럼 반대쪽에는 반드시 수직이 생길 테니까 여기를 우리가 알고 있는 특수각으로 다 바꿔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었다고. 그러니까 어쨌든 중3 때는 삼각비의 특수각을 모르면 도형의 넓이를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삼각형이 특정 각도를 가질 때에만 그 넓이를 구할 수 있었겠지, 중3까지는. 자, 근데 고등학교로 올라오면 이게 이제 고2로 현재로 와서는요, 요게 여러분들이 배웠던 이 S는 2분의 1 AB sin C가 원래 중3 때 배운 겁니다. 기억날 거예요. 이거 원래 중3 때 배웠어요. 그리고 문자를 보게 되면 그 각도와 그 각도를 끼고 도는 두 변의 길이의 곱에다가 2분의 1을 곱하고 사인 값을 곱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중3 때 배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에 올라서 그럼 쌤 뭐 달라지는 게 없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아무리 삼각형의 모형이 복잡하게 주어지더라도요, 예를 들어 변의 길이를 안다 칩시다. 3, 5, 이렇게. 자,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이 넓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물론 외접원을 통해서 사인 법칙을 구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 필요가 없어요. 방금 우리 코사인 법칙 배웠지. 코사인 법칙은 만약에 요걸 갖다가 우리가 A라고 하고 얘를 A라고 잡았다 치면 여기 코사인 A가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2 곱하기 3 곱하기 4분의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에다가 5의 제곱을 빼서 구하게 돼 있지. 자, 그러면 코사인 A를 구했으면 사인 A를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가능하죠.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의 합은 항상 1이니까 사인 제곱을 구하기 위해서 1에서 코사인 제곱을 빼. 요 값에서 요 값의 제곱에다 1을 빼면 되는 거죠. 그래 놓고 루트 씌우면 사인 값 나오잖아. 그 사인 값에다가 이 3하고 4를 곱하고 2분의 1을 하면은 위의 공식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각도가 알려져 있지 않은데도 문제를 풀 수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때는 직각일 때만 넓이를 구할 수 있었어요. 중3 때는 특정한 특수각에 해당하는 모양의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게 됐어요. 고등학교 2학년 와서는 모든 삼각형의 넓이를 다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연결되는 계보라고요. 연결되죠. 이래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배우는 수학을 등한시하거나 대충 연결고리 없이 공부를 하면은 그때그때 힘든 겁니다. 수학은 사실 그렇게 어렵다라기보다 쌓이는 게 무서운 학문이에요. 쌓여 있으면 공부가 쉬워져요, 오히려 수학은. 그래서 따로 시험 대비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제대로 공부하는 학생들의 경우. 그러니까 이제 그 학습 지도를 받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고 나서.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 유도를 하는데 요거는 그냥 스킵하도록 할게요. 이건 여러분들 그냥 외워서 쓰는 거니까. 예, 그냥 나중에 자료를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링크를 걸어둘게요. 오픈소스로 걸어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요번에는 이제 요 단원의 핵심이죠. 4가지 케이스를 오늘 다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온라인상에서는 대표적으로 2가지 케이스 보여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데 아까 선생님이 처음 언급했던 게 그거예요.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진 삼각형의 넓이.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 변의 길이가 3개밖에 없어요. 그럼 각도가 없잖아. 목적은 간단하지. 2분의 1의 A, B의 사인 C 쓰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요 사인 값을 모르니까 이거에 해당하는 C의 각도를 코사인으로 알아내는데 그거를 이제 C제곱이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2BC 코사인 세타가 된다는 거를 알아냈기 때문에 요걸 활용하자 이거예요. 최종적 목표는 이건 거죠. 그래서 항상 거의 2분의 1의 AB 사인 C, 이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인 건데 요걸 활용하면 거의 모든 도형의 넓이를 다 구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물론 조건이 있어야 되긴 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5, 7, 8로 해가지고 변의 길이를 다 줬어요. 자, 요런 경우에 이제 요 세타 각도를 알아내면 2분의 1에다가 사인 세타에다가 이 5하고 7을 곱하면 넓이가 나오겠죠. 요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아내기 위해서 일단 코사인 법칙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코사인 C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세 변의 길이 가지고 코사인 법칙을 활용한 거죠. 그래가지고 2 곱하기 요 C에 관련돼 있지 않은 자기를 끼고 있는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아닌 나머지 애들을 갖다가 분모에는 2배로 곱을 하고 분자에는 걔네들의 제곱의 합에다가 요 8의 제곱을 빼게 되는 거죠. 됐죠? 요렇게 쓰는 거다 이겁니다.
자, 요렇게 해서 예시 하나 더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면 좋겠는데, 자, 457 3개 주어져 있으니까 요번에는 선생님이 다른 예시로 여기 각도를 한번 구하는 걸로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요거를 갖다가 세라 A라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를 A로 가져간 거니까 그렇게 되면은 코사인 세라 A는 해놓고 마주본 변의 길이가 아닌 나머지 애들을 갖다가 곱해야 되죠. 4, 7이 28이고요. 그 다음에 분자에다가는 4, 46, 7, 7이 49 빼기 25 이렇게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자, 요거 빼버리면 24 나오죠. 그 다음에 40 56분의 40 나왔어요. 그러면 8, 5, 40, 8, 7이 56. 자, 코사인 세이라가 7분의 5가 나왔는데 그럼 코사인 세이라 7분의 5에 대해서는 1에서 49분의 25를 빼면 되겠죠? 그러면은 그게 사인 제곱 세이라 A랑 같은 거지. 49분의 25가 코사인 제곱 세이라니까. 이렇게 해놓고 49에서 25를 빼면은 24만 남겠네. 약분되진 않아요. 오케이. 자, 그럼 사인 세이라가 결국에 7분의 루트 24가 나오게 되죠? 자, 이거에다가 곱하기 뭘 하면 되겠어요? 이 세이라를 끼고 있었던 4와 7을 곱해갖고 4하고 7을 곱하시고 거기 2분의 1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2루트 24네요. 그러면 요 녀석이 4하고 6으로 분리가 될 테니까 2루트 4, 6이 24. 4, 6이 24. 2루트 6이 되는 거죠. 근데 거기다 곱하기 2를 하니까 4루트 6. 답이 똑같네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코사인 법칙과 사인 법칙이 어떻게 맞물려 적용되는지 이제 첫 케이스를 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번에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도 있는데요. 사각형이 만약에 변의 길이가 4개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하는지. 자, 케이스를 크게 둘러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도 선생님이 그랬지만 내접 사각형이라고 한다고 해서 반드시 이 사각형의 모든 원에 내접하지는 않는다 얘기를 했었던 거 기억나죠? 그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사각형은 모든 원에 내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는 원에 내접하는 케이스를 들어서 예를 든 겁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한쪽이 세일하면 한쪽은 180 마이너스 세일하겠죠? 요 점을 활용을 해서 일단 네 변의 길이가 다 주어졌으니까 여기를 반으로 갈라줘요. 그래가지고 한쪽만 가지고 들어오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림이 조금 대칭성은 어긋났어요. 자, anyway. 자, 그러면은 여기를 세이라로 두고 여기를 x로 두는 거야.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이 코사인 세이라를 활용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삼각형 ABC에서의 코사인 법칙을 활용을 하는데 이 코사인 법칙을 사용하기 위해서 x제곱은 빗변의 길이 얘기하는 거죠. x제곱은 그 변이 아닌 애들 x제곱이랑 코사인 세이라 연결되어 있고 1, 2, 마이너스 2 곱하기 1 곱하기 2 해서 5 빼기 4 코사인 세이라 나왔어요. 그러면 코사인 세이라 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코사인 세이라 값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걸 구하려면은 이 상태에서는 세이라 값을 각 바로 구할 수가 없는 게 x제곱이 붙어 있잖아. 근데 다행히도 요 x제곱이 반대편 삼각형 쪽에도 붙어 있어서 식을 하나 더 쓰는 거예요. 코사인 법칙 똑같이. 이렇게. 근데 이게 좌변의 x제곱이 똑같아서 얘도 x제곱이고 얘도 x제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의 x제곱이 됐으니까 이걸 같다라고 연립할 수 있겠죠. 그죠? 이걸 같다고 놓고 두 개를 연립을 하게 되면 코사인 세이라만 따로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5 빼기 4 코사인 세이라는 25 더하기 24 코사인 세이라고 그게 마이너스 7분의 5가 나와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똑같이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의 합이 1이니까 사인 세이라 값을 구해갖고 7분의 2루트 6을 구하고요. 그럼 7분의 2루트 6이 나왔으면 이거는 사인은 두 개의 각의 합이 180도면 똑같다 그랬지. 그래서 아래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에다가 1에 2를 곱해요. 요렇게. 보이죠? 요거 언급한 거예요. 거기다가 사인 세이라를 하고 더하기 2분의 1에 이거 두 개의 변의 길이가 4랑 3이었어. 그래서 4하고 3을 곱해가지고 사인 세이라 또 곱해서 7 세이라 나오니까 2루트 6이 답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좀 어렵죠. 근데 요게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형태 중에 많이 까다로운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보다 더 어렵기는 조금 어려워요. 요거보다 어려울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서도 2, 3, 4, 5로 예시를 들어놨는데 이것도 똑같겠죠. 그러니까 여기를 x라고 두는 건데 이 x에 대해서
1번 공식을 x제곱은 아래쪽 삼각형을 보게 되면 2하고 3을 써먹어야 되죠. 그래서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3에다가 코사인 테이라 이렇게 쓰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공식에서는 이 삼각형 ADC를 보고 x제곱이 5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5 곱하기 4에 똑같이 코사인을 하는데 이 코사인의 경우에는 코사인 테이라가 180 마이너스 테이라가 되게 되면은 코사인의 경우는 자 생각을 해보면 동경 그려보셔야 돼요.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테이라만큼 돌아갔어요. 그럼 이거에 대한 삼각형은 이쪽에서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가 테이라니까 이쪽이 180 빼기 테이라란 말이에요. 그죠? 여기 전체가 180도인데 요만큼 각도 뺀 거니까. 그러면은 자 여기가 180 마이너스 테이라예요. 그죠? 여기가 180 마이너스 세이라인데 요 180 마이너스 세이라만큼이 코사인의 삼각비를 가져가지만 얘와 데칼코마니 옆에 있는 삼각형 또 그리면 여기도 세이라가 되거든. 180 마이너스 세이라. 내 말은. 그러니까 두 코사인은 사실은 부호가 반대예요. 왜? 얼싸탄 코니까. 이사분면의 코사인은 음수고 이쪽 코사인은 양수니까요. 그래서 얘는 결국에 마이너스 코사인 세이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밑에도 보면 코사인에 180 마이너스 세이라 돼 있죠. 근데 그걸 갖다가 최종적으로 요거를 바꿀 때 여기 보세요. 마이너스 보 붙은 거 보여요? 여기는 플러스 보 붙었지만 이게 플러스 보가 왜 붙었겠어요? 얘가 음의 부호다 보니까 그 음의 부호가 여기 곱해져 가지고 플러스가 된 거지. 그죠? 왜냐면 여기 마이너스랑 여기 마이너스 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플러스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두 개 x제곱이 같으니까 1번식과 2번식이 같다고 놓고 코사인 세이라 자체를 구하는 거야. 그러면 코사인 테이라 구하고 나면 사인 테이라 알고 있으니까 두 삼각형의 넓이의 합이 사각형의 넓이다라고 구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여기 제일 어려운 케이스였고요. 그 다음에 이럴 때도 있어요. 각도를 하나 줍니다. 근데 각도를 하나 주고서 내 선분의 길이를 주는 거예요. 이건 왜 각도를 주느냐면 외접원의 성격을 이용할 수 없을 때를 얘기한 거예요. 자, 얘는 외접원이 없는 형태입니다. 외접원이 없는 가장 극단적인 사각형 이상의 모양의 형태 중에 사각형 이렇게 쓰는 거죠. 요거 사각형 맞죠? 근데 얘는 외접원을 만들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외접원이 되려면 원에 내접한 사각형의 대각의 합의 크기가 180도가 나와야 돼요. 아까 보여줬듯이. 근데 여기가 두 대각의 합이 180도가 되어야 한대요. 안 되죠. 훨씬 크지. 그래서 사각형은 반드시 외접원을 가진다라고 정의할 수 없습니다. 안 가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안 가지는 경우에는 외접원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다른 힌트가 필요해요. 아까는 외접원이 있었기 때문에 마주보는 대각의 합이 180도다라고 해가지고 공식을 놓고 각 바꾸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때 썼던 각 바꾸기를 썼다고. 그렇게 하면 나오니까. 근데 이렇게 외접하지 않는 경우, 사각형의 외접원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럴 때는 이제 각도가 있는 쪽을 하나 주어가지고요. 각도가 있는 쪽으로 여기선 피타고라스를 써서 아까는 x를 구하지 않고 코사인을 먼저 구했는데 이번에는 x를 먼저 구하는 게 맞아요. 변의 길이를 구하고 이 삼각형 ADC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하겠어? 그렇죠. 세 변의 길이가 다 주어진 상태이니까 이거 가지고 자유롭게 코사인 구해서 뭐 위쪽에는 코사인을 구하려고 그런다 쳤으면은 이 코사인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13과 10이 끼고 있으니까 2 곱하기 13 곱하기 12에다가 13의 제곱 빼기 12의 더하기 제곱에다가 빼기 5의 제곱 하겠죠. 이렇게 해서 코사인 구하고 사인 제곱이랑 코사인 제곱 합 1인 거 이용해서 사인 구하고 그 사인 가지고 2분의 1 a, b, 사인 c 하시면 되겠지. 간단하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알겠지만 사인 법칙부터 시작해서 코사인 법칙, 삼각형 넓이 구하는 게 하나의 계보가 쭉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구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케이스가 하나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두 각도랑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지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다른 하나가 변의 길이가 안 주어져 있어요. 근데 이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얘는 어쨌든 선생님이 요거의 경우에는 조금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여기가 60도죠. 근데 요 60도에 연결되는 당연히 사각형을 자르게 돼 있어요. 자르게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요 코사인을 이용해가지고 루트식으로 구해놓은 겁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 반대쪽에 있는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할 거예요? 즉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기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때에는 이 각도를 따로 구해주기 위해서라도 이 두 변의 길이 말고 요거 각도를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뭐 밑에도 써 있는 거 보면은 자 지금 일단은 루트 19까지는 구해놨어요. 뭐 그거야 그냥 코사인 법칙 쓰면 되니까. 근데 이 반대쪽에 있는 애 길이를 구해야 세변의 길이를 가지고 코사인 구해서 사인 구해서 넓이 찾겠죠. 팩트리가 똑같죠. 그런데 문제는 변의 길이를 모르는데 어떻게 찾냔 말이에요. 그거를 힌트를 통해서 얻어야 되는 건데 문제는 요 변의 길이를 구하려면은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만약 한 변의 길이를 모르는데 각도를 알아요. 그렇다면 여기 A, B랑 활용해가지고 여기 A, B 두고 그러면은 코사인 테이라는 2AB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빼기 물음표의 제곱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 물음표는 모릅니다. 그래요. 이 물음표는 몰라. 하지만 요 A제곱과 B제곱 요 2AB는 다 아는 값이고 코사인도 아는 값일 테니까. 자 그러려면은 저 코사인 C 값을 알을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어떻게 구할 거냐가 이제 문제라고요. 그래서 일단 ACD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끼인 각의 각도 ACD 요거 각도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직각으로 힌트가 주어진 형태예요. 자 그러면은 요게 직각이고 ACD의 각도가 ACD의 각도는 BCA에서 뺀 거죠. 자, 요 BCA의 각도는 구할 수 있겠죠. 그렇죠? 여기는 왜냐면은 세변의 길이가 다 주어져 있으니까 이거의 코사인이나 사인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뭐 사실은 사인이 아니겠지. 왜냐면 외접원이 없으니까. 외접원을 그릴 수는 있겠지만 반지는 모르는데 어떻게 구해요? 그러니까 코사인 구하면 되지. 어떻게? 요 3하고 요 코사인 C하고 연결 지으면 코사인 법칙 쓰면 되죠. 자, 그럼 코사인 C를 알아냈어요. 그러면은 요거는 여기에 해당하는 각도만 알아낸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코사인 BCA를 구합니다. 그래서 코사인 BCA가 나와요. 그러면은 요 코사인 BCA를 구한 다음에 요걸 쓰는 거예요. 자, 요게 좀 헷갈릴 텐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각 바꾸기 할 때 예전에 그 이런 거 한 적이 있어요. 사인 30도는 누구랑 똑같죠? 코사인 입장에서는 60도. 그러니까 사인의 경우에는 사인끼리는 두 각의 합이 180도면 사인 값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사인과 코사인의 경우에는 두 각도의 합이 90도면은 서로 수합할 수 있어요. 맞죠? 그걸 활용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사인과 코사인은 서로 마주 보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세팅을 해주면 사인과 코사인은 서로 각이 같으니까 상호 변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코사인 값을 알고 있으면 여기는 사인 값도 알 수 있어요. 그걸 쓰자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요 코사인 각도 왜냐면 여기가 직각일 테니까. 그럼 여기가 직각이니까 요 코사인 C하고 요 각도 모르는 사인의 ACD 있죠. 이거하고 결국에 요 코사인 C하고가 같은 거겠어요? 안 같은 거겠어요? 둘이 각의 합이 직각이니까 같겠죠. 그죠? 자 다시 그러니까 여기가 직각이잖아요. 여기가 이게 직각인데 이거를 이렇게 대각선으로 갈라놨어. 자 여기 너무 지저분하니까 조금 보여줄게요. 자 선생님이 얘기한 코사인 C는 이 작은 삼각형에서 구한 요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내야 되는 사인 값은 여기 위에 있잖아요. 근데 요거를 사인 뭐 요걸 A 그다음에 요걸 B라고 했다 치면 예를 들어 이게 문자 겹쳐네요. 자 그럼 여기를 알파 베타 이렇게 해볼게. 그럼 알파하고 베타의 합이 90도예요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사인 ACD가 사인 알파 코사인 C는 코사인 베타 두 개 각도의 합이 90도니까 사인과 코사인은 똑같다. 이거 쓰면 된다고요. 오케이? 이거 좀 복잡하죠. 요게 그냥 가장 어려운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내신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과서 문제를 많이 풀므로 인해서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벌써 40분 됐죠? 그죠? 이게 선생님이 한 패키지에 넣어서 영상을 찍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어쨌든 구간별로 잘려 있으니까 요 하나의 영상에서 대부분 다 퉁치고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음번에는 조금 이제 영상 길이를 좀 20분 내외에서 좀 줄이겠지만 오늘은 한 번에 찍다 보니까 좀 양해를 구할게요. 선생님이 학기 초반 그러니까 시험 기간이 끝난 바로 초반까지는 컨텐츠 준비를 하느라 영상을 잘라 찍을 시간이 없어요. 영상을 잘랐다는 말은 영상 편집도 그만큼 더 들어간다는 거니까. 미안하지만 그거는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자, 연습 문제가 있는데 아까 배웠던 사인 법칙 복습하자는 차원이에요. 자, 사인은 사인 A분의 A가 사인 B분의 B가 되고 얘가 사인 C분의 C가 된 게 2R이었었죠? 자, 그거 써먹자는 거예요. 그래서 A가 10으로 주어졌지. 그러면은 이게 10이고요. A가 45도니까 사인 45도면 루트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분자가 10이니까 얘가 10루트 2가 된 거예요. 그게 2R이래.
자, 그러면 이 R이 10루트인 거 알았어요. 그런 상태에서 B의 각도 줬으니까 사인 B가 이건 외워두셔야 돼요. 2분의 루트 3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B의 길이 알고 있어. 근데 얘가 10루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똑똑해지면 이걸 번분수로 계산할 필요가 있나요? 그럴 필요 없죠. 그러지 말고 양변에 2루트 3을 그대로 바로 곱하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양변에 2분의 루트 3을 바로 곱해버리면 이거 두 개 날아가 버리니까 여기 2분의 루트 3 곱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얘가 5루트 6이 답이 나온 걸 알 수가 있어서 답이 B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밑에 있는 거는 이제 코사인 법칙 관련된 거죠. 얘는 각도를 줬고, 자, BC가 문자가 다르게 주어졌다는 거는 낀 각에 해당하는 두 변의 길이겠죠. 그래서 얘는 예를 들면 이렇게 한 거예요. A를 120도로 주고 여기를 3하고 5로 준 거예요. B, C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그리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얘는 필히 그리면서 문제를 풀어줬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여기가 120도일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에 마주보는 게 A죠. 자, 그렇다면은 코사인 120도는 얼마죠?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둔각이니까 2, 4분면이에요. 코사인은 음수예요. 자, 그게 2 곱하기 3 곱하기 5 15분의 3, 3은 9, 5, 5, 25 빼기 A의 제곱이 되겠지. 자, 그래서 양변에 30을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15는 34 빼기 A 제곱이 되니까 A 제곱이 49고 그러면 A가 7이라는 게 나오게 돼요. 요거는 조금 선생님이 오류가 있어갖고 루트 49나 7이나 답이 똑같습니다. 미안해요. 요거는 B, C가 둘 다 답이에요. 요런 식으로 구하는 거다 이겁니다. 자, 3번을 보니까 357에서 가장 큰 각의 크기가 뭐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이게 뭔 소리죠? 자, 아까도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그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는 사인 값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했었죠.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게 있습니다. 이게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게 3대 5대 7이라고 얘기하는 거랑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것만 갖고는 누가 각도가 크다라는 거를 사인 값은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인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사인은 0도부터 180도까지 봤었을 때 최대 1까지 도달을 했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데칼코마니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비례 관계가 깨지지. 각도가 커질수록 사인이 무조건 0 커지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둔각이라 그래도 얘각보다 사인 값이 작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변의 길이에 비례해서 사인 값이 비례한다라고 말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못 쓰네요. 네, 못 쓰는 게 맞아요. 여기서 그걸 말한 게 아니고 오히려 자, 코사인의 경우는 좀 다른데 요즘 되게 특이해요. 코사인은 이렇게 그려지죠 원래. 자, 근데 거기서 반쪽짜리만 볼게요. 여기까지가 180도니까. 자, 180도 코사인의 경우는 좀 특이한 게 이게 올라갔다가 내려가게 되는데 1에서 마이너스 1까지 쭉 변하죠. 근데 둔각으로 가면 갈수록 코사인이 부호는 마이너스 1로 가긴 하지만 얘가 겹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인은 이 90도를 기준으로 양쪽으로 데칼코마니가 되지만 얘 데칼코마니 있어요 없어요? 얘는 없어요. 데칼코마니가 되려면 이렇게 돼야지. 아니면 차라리 이렇게 되든가. 없죠. 다만 점대칭은 있는데 그건 여기서 포인트는 아니니까. 자, 그랬으면 코사인이 각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처음에 코사인 값이 작아지는데 그게 음의 방향으로 다시 내려가게 되어 있다. 근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코사인의 경우는 각도가 커질수록요. 그러니까 코사인이 둔각을 넘어서서 최대 180도까지. 물론 180도가 되면 삼각형 내각의 합을 초과했기 때문에 걔가 삼각형을 만들 수가 없죠. 180도 안에서는 이게 둔각으로 가잖아. 그러면 이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길어지겠죠. 근데 코사인이 왜 음의 수를 가지는지 잘 생각을 해보세요. 결국은 코사인의 코사인 법칙의 공식의 비밀이 숨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코사인 C라고 얘기했었을 때 2AB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빼기 C제곱이었습니다. 근데 코사인이 음수를 가지려면 잘 생각해 보세요. 얘가 0보다 작다라는 건 우변도 0보다 작아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삼각형은 변의 길이가 양수예요 음수예요? 항상 양수잖아. 그러니까 분모도 0보다 커. 그럼 분자밖에는 0보다 작게 가져갈 애가 없는데 그러려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빼기 C제곱이 0보다 작아야만 이게 맞는 거죠. 그렇죠? 둔각인 경우 코사인이 그러면 둔각인 경우에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이 C제곱이 이쪽으로 옮기게 되면 A제곱 플러스 B제곱보다 C제곱이 크다는 결론이 나오게 돼요. 즉
A의 변의 길이나 B의 변의 길이보다도 C의 변의 길이가 빅변의 길이가 압도적으로 커버리면 변의 길이가 커버리면 코사인은 각도도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가는 것보다 마이너스 1을 가지려면 자, 음수에서 봤었을 때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마이너스 1이 더 작죠. 근데 마이너스 1이 더 작다란 말은 더 많이 뺐다는 얘기인 거지. 분자를. 분모는 양수였으니까요. 그럼 분자가 음수인데 더 많이 뺐다. 그 말은 A와 B와 C의 길이로 봐서 여기서 비교했을 때 이건 이제 코사인 C를 기준으로 한 거니까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C의 각도의 크기, 그 C의 길이가 압도적으로 커야 얘를 마이너스 1에 가까이 붙일 거 아니에요. 왜냐면 코사인은 작아봐야 마이너스 1이 제일 작은 값이니까. 그렇다 하니까 이건 결국에는 이 문제는 좀 별표를 쳐주셔야 되는데 변의 길이의 비율에 코사인 값이 비례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값이 큰 애는 요 C하고 마주보고 있는 애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힌트로 해가지고 코사인 얘를 C라고 잡았다고 치면은 이 문제 기준에서는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C를 기준으로 답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A하고 B를 분모했어야 되니까 3, 5, 15 30이겠죠. 2를 곱하니까 3, 3은 9 25 마이너스 49. 자 그럼 이거 빼버리면 마이너스 24죠. 이거 빼면 마이너스 15예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와. 코사인 마이너스 2분의 1 몇 도예요? 요거는 이제 외워야지 풀 수 있는 거죠. 코사인 마이너스 2분의 1은 코사인 60도가 2분의 1이기 때문에 120도입니다. 그래서 120도가 제일 큰 거예요. 요렇게 코사인 둔각이니까. 느낌 알겠죠? 근데 이거 3번 문제가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문제들 중에서 사각형인데 변의 길이가 안 주어져 있을 때 그거 어렵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가장 각도가 큰 거 물어보면 조금 복잡합니다. 근데 다행인 거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만 붙잡고 문제를 풀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교과서에 있는 모든 문제는 거의 다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점수를 주는 구간이에요. 여기에서 점수를 따야만 일단은 3등급까지는 안착을 할 수 있다. 3등급까지 따려면은 나머지 뭐 등차 수열, 등비 수열 기본적인 거 풀 줄 알고 여기까지 하면 3등급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를 다 맞지 못하면 3등급도 위태해요. 그걸 좀 명심해 주시고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뒷면에 정답풀이도 다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사인 코사인 법칙과 삼각형 넓이까지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이 이제 오늘 뭐 한 목요일이나 뭐 토요일쯤 되겠죠. 그때 이제 또 영상 추가로 올리면서 여러분들 찾아뵙게 될 것 같아요. 네, 고생하셨고요. 고등학교 1학년 영상은 아마 내일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선생님이 또 다른 작업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 다음에 또 뵐게요. 바이바이. Thank you for subscribing. Check out these useful videos right here.